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2014년 마지막 정기 기출문제, 2014년 10월 18일에 치러진 마지막 정기 기출문제 컴퓨터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하이퍼미디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이퍼란 연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연결, 우리가 여기 보면 인터넷 주소 써놨어요. www.naver.com 이렇게 올리면, 마우스 올리면 손가락 모양 나오죠. 손가락. 이런 걸 우리는 링커 또는 뭐 링크, 연결하다, 하이퍼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퍼링크라고 그러죠. 하이퍼링크, 어디론가 연결하다. 그런 하이퍼링크에는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는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또 다른 문서가 나온다. 그럼 뭐예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런데 문서가 아닌, 문서뿐만 아니라 뭐 멀티미디어, 동영상 이런 것들이, 그림들이 나온다. 그러면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즉 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그런 개념이 하이퍼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텍스트나 다양한 미디어를 이런 거 클릭하면 되죠. 우리 손가락 모양 나와서, 자, 손가락 모양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연결되는 문서로 이동하는 문서 형식이다. 자, 사용자에 의해 문서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이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점프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 되는 거죠. 비선형. 자, 하이퍼텍스트라든가 멀티미디어들은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검색해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자, 따라서 1번에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비선형 구조라는 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자체 광고를 포함하여, 자, 자체에다가 광고를 넣는 거죠. 자, 이런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뭔가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애드웨어라고 하죠. 애드웨어. 쉐어웨어란 일정 기간 동안만 공짜죠.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 희식 코너에 맛보는 것처럼 맛있으면 돈 내고 사라. 일정 기간 동안 보고 네가 마음 있으면 돈 주고 사라. 스파이어는 뭐 어떤 그 잠재되어 있어, 컴퓨터 잠재되어 있다가 그 정보를 빼나가는 해킹 프로그램들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웨어는 무조건 공짜. 자, 따라서 광고를 보는 대가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애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애드웨어. 세 번째 문제, 인터넷을 이용한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응용계층, 우리가 OSI 7계층의 응용계층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인데, 자, FTP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자, 파일을 전송 받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뭐 업로드하는 그런 서비스를 FTP라고 합니다. 익명의 계정, 익명이란 사용자가 알려지지 않는 뭐 비공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익명의, 우리 익명으로 뭔가를 제보하죠. 내 이름을 실명을 걸지 않고 익명으로. 자, 익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라고 한다. 너니? 모르는데 너니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여기 어나니머스 FTP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FTP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전송하는, 업로드하는 서비스로서 다운로드 없이 실행은 불가능하다. 다운로드를 해야 실행을 하겠죠. 다운로드를 해야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우선 틀린 내용이고, 어나니머스 FTP란 아까 우리가 공짜, 익명의 공짜입니다. 공짜. 계정이 없어도 돼요.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어도 돼요. 자,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는, 자, 익명의 FTP 아이는 어나니머스, 다 공통이죠. 어나니머스 다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어나니머스 FTP. 이게 익명의 FTP, 공짜 FTP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대머리 벗긴 사람 많죠. 공짜라고 그러면 다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가 폭주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하나의 사이트에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사이트가 폭주해서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미러 사이트, 똑같은 사이트, 미러가 거울이죠. 똑같은 사이트를 여러 개 복제해서 운영하는, 즉 이런 어나니머스 FTP들은 보통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동시에 몰리면 폭주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한다라고 했는데, 바이너리 보드,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 텍스트 파일은 무슨 형태로? 아스키 형태로 전송이 되고,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파일, 이미지, 실행 파일, 동영상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이진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은 ASCII 형태로, 그 외에 실행 파일을 전송한 바이너리 이진 형태로, 뭐 실행 파일,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 바이너리 형태로 전송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우선은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IPv6. 자, 우리는 기존에 IPv4를 사용했어요. IPv4. 자, 192.168.154.111 이렇게 0부터 255 사이에 숫자를 점 4개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IPv6은 1A 콜론 BC 콜론 38 콜론 이런 식으로 사이에 점이 아닌 콜론을 이용합니다. 콜론. 자, 이게 콜론이죠. 콜론. 자, 콜론을 이용하고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8 하면 얼마죠? 128.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 왜 이걸 사용하게 됐느냐? 기존 IPv4의 앞으로가 부족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IPv4는 A, B, C, D, E 5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사용을 하는데, 자, IPv6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U. 이거 뭐래요? 갑자기 IPv4 쓰다가 IPv6이 나왔어요. 이게 뭐래요?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멀티, 애니, 유니 3개의 캐스트 방식을 사용한다. 자, 또 IPv4에 비해 보안성이라든가 뭐 무결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08년도에 유사 문제가 출제됐고 유사 문제들이 그 외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IPv2번에 IPv4는 32비트고 IPv6은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 윈도우 탐색기의 즐겨찾기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 즐겨찾기, 우리 인터넷에서도 즐겨찾기를 하죠.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 자, 한번 탐색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즐겨찾기 있습니다. 즐겨찾기. 인터넷에서도 물론 즐겨찾기가 있어요. 즐겨찾기란 북마크라고도 하죠. 북마크. 자주 가는 사이트를 모아놓는 거. 인터넷뿐만 아니라 탐색기에서도 이런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즐겨찾기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탐색창의 기본 즐겨찾기로 복원할 수도 있다. 자, 폴더, 저장된 검색, 라이브러리 또는 자, 드라이브를 즐겨찾기로 추가하여 탐색창의 즐겨찾기 섹션으로 끌어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 예를 들어서 DB 폴더가 있네요. 자, 이 DB 폴더를 즐겨찾기로 한번 옮겨볼게요. 즐겨찾기로. 그랬더니 들어오네요. 자, DB는 그대로 있고 즐겨찾기, 자주 가는 곳을 연결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도 한번 끌어볼까요? 즐겨찾기로. 라이브러리 들어가네요. 기존에 있죠. 자, 이거 제거도 가능합니다. 제거도. 자, 이렇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그냥 연결해서만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에서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즐겨찾기 섹션으로 끌어놓을 수도 있다는 점. 파일이 저장된 위치에서 이동할 필요 없이 여러 위치에서 파일들을 하나의 모음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실제 파일을 저장하지는 않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서 모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실제 폴더명은 C 밑에 유저 밑에 공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라이브러리를 탐색창에 즐겨찾기 섹션으로 끌어놓기도 가능하고 제거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팅이 뭐예요? 컴퓨터를 켜는 거. 부팅이란 컴퓨터를 켜는 겁니다. 친구 중에 꼭 그런 애가 있다고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우리 집 컴퓨터가 부킹이 안 돼야. 컴퓨터가 왜 부킹을 해? 자, 부팅인데 그 친구는 꼭 부킹이라고 그래요. 야, 부킹이 아니라 부팅이야. 그래도 부킹이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 부킹이란 뭐라고요? 컴퓨터를 켜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운영체제 프로그램, 운영체제 윈도우 7, 뭐 XP 이런 것들이죠. 없으면 컴퓨터 안 켜집니다. 자,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적재, 불러와서 컴퓨터를 켜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한다.
자, 컴퓨터를 켜는 과정에서 포스트 동작을 하게 돼요.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램, 키보드, 하드디스크 삑삑삑삑삑 이런 소리 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포스트. 갤러그 포스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 온. 전기를 넣으면 셀프 스스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스. 바이오스란 베이직 인풋, 베이직 기본, 인풋 아웃풋, 입력 출력, 즉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자, 여기 보면은 뭐 CPU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스란 메모리, 디스크, 모니터와 같은 주변 기기 사이의 정보 전송을 관장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롬에 저장되어 있다. 롬.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오스를 롬 바이오스라고도 합니다. 롬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램에, 그런 문제도 과거에 출제된 적 있어요. 바이오스는 램에 저장되어 있다. 틀린 말입니다. 램이 아니라 어디에? 롬에 저장되어 있다. 자,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도 부르며 주변 기기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자체 진단, 아까 이 포스트 있죠. 자체 진단 루틴도 이 롬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CPU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뭐 프로그램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기능들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USB. USB 우리가 조그맣게 들고 다니죠? USB. USB는 USB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먼저 USB는 몇 개까지? 127개까지. 256 땡. 자,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 원래 우리 하드디스크는 연결하려면 컴퓨터를 끄고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막 USB 팍팍 꼽죠. 즉, 핫 플러그인. 핫이 뭐예요? 뜨겁다. 그런 말이 뜨거워. 즉,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핫 플러그인 또는 핫 스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핫 플러그인은 지원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핫 플러깅 또는 핫 플러그인 또는 핫 스왑, 컴퓨터가 연결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렬 방식이다. 직렬. 여기도 병렬이 아니라 직렬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SB는 현재 3.0까지 나와 있는데 최대 5기가이고, 자, USB 3.0은 파란색으로 이전 버전과 구분됩니다. 혹시 속도도 확실히 빠릅니다. 밑에 한번 봐보세요. 파란색 USB 단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 가장 최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7개까지 핫 플러그인 되는 거고, 직렬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USB 3.0 현재는 파란색으로 가장 최신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이 틀린 내용이래요. 3번이.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OSI 7계층 모델.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그 응용계층에 FTP 하면 설명드린 것 같아요. FTP. OSI 7계층의 응용계층에 해당된다. 자, 가장 아래 1계층을 물리계층으로 해서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물대내. 뭐가? 짠 나와라 뿅. 물이 나오나요? 물 안 나오네. 자, 아무튼 물대내. 전 몇 표? 하나, 둘, 세 표. 세 표를 걸겠다. 오케이? 응. 자, 그래서 OSI 7계층 가장 아래 단계.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이 세 개, 물대내까지를 하위 계층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선 계층을 중심으로 위의 계층을 상위 계층으로 봅니다. 자, 각 계층의 특징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문제에서 네트워크 계층. 몇 계층이죠? 3계층입니다. 3계층. 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경로. 경로에 관련된 장비는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라우터.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 경로 세 가지 단어를 삼각관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2번 전송매체의 전기신호, 전기적인 뭐 결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계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 안정과 균일함. 자, 송수신, 전송이 되겠죠. 전송. 그 다음에 응용 프로세서 간의 파일 정보 교환, 파일 전송, 응용. 그래서 우리가 응용 계층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각 프로토콜 내용들도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링크 그러면 오류 관련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94년 스웨덴 에릭슨에 의하여 최초로 개발된 근거리 통신 기술로 휴대폰, PDA, 노트북 등등의 사이에 양방향 정보 전송을 TCP/IP는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표준, 유선이죠, 유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무선에서는 WAP이라는 게 있습니다. WAP. 자, 그 다음에 CDMA, 코드 분할 다원 접속이라고 해서 동일 주파수 대와 동일 시간대의 복수계 신호 중 순간적으로 한 개 신호를 인지하여 기본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법으로, 자, 통신 기법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 형태들에서 보면, 좀 오래된 문제들 보면, 자, 모든 개별 사물에 전자 태그 나오면 ubiquitous입니다. ubiquitous. 자, 그런데 그런 ubiquitous와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자, 센서 인식하는 게 있어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하는 걸 우리는 USN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자, 근거통신 기술 개발로 휴대폰, PDA, 노트북 이런 걸로 뭐예요? 블루투스 기술입니다. 블루투스. 역시 근거리 무선 접속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되겠죠. 3번.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한다. HDD. 자,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가 HDD가 있어요. 요즘에 하드디스크 말고 SDD라는 게 나오죠. SDD. 하드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렇지만 뭐 속도면이라든가 소음면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아직은 가격이 비싸지만 향후에는 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하드디스크가 인식하지 않는다. 자, 주로 이제 CMOS라는 게 있는데, CMOS에서 아까 우리가 그 바이오스 잠깐 봤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롬에 있다라고 해서 롬바이오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롬바이오스. 자, 그런데 이 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기만 가능하죠. 읽기만. 쓰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이오스가 주변 장치를 관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읽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자, 그래서 그 안에 CMOS라는 게 있는데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롬에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하드디스크 타입이라든가 설정들이 잘못 안 되면은 이 하드디스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MOS에서. 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하드디스크의 전원 연결 상태가 이상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조각 모음으로 단편화, 조각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게 뭐죠?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겠죠. 자, 단편화를 제거하는 작업은 컴퓨터를 최적화, 가장 능력이 뛰어난, 가장 좋은 환경,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좋아져요. 하드디스크가 인식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0번에는 1번과는 거리가 멀다. 자, 계속해서 11번, 11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파일 형식, 동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네요. 오디오란 뭐예요? 음악 파일을 말하는 거죠. MP3,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MP3. 자,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 형식이다. 자, 미디는 뭐죠? 전자악기 표준이에요. 이 미디는 전자악기 표준. 근데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보내기 위하여, 자, 우리가 실시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실시간, 리얼이죠, 리얼. 자, 레알, 요즘 친구들은 레알 그러죠, 레알. 자, 그래서 RA라는 게 있습니다. RA, 리얼 오디오. 그래서 RA 확장자가 리얼입니다, 리얼.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보내기 위한 압축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이미지 다운로드 같은 거. 자, 동영상의 실시간은 ASF가 대표적이죠. ASF. 그런데 얘는 오디오니까 오디오. 리얼 오디오 RA가 표준입니다. 자, 미디는 전자악기. 음악 특색을 기호로 나타내는 전자악기 표준이고, AIFF는 OS 맥킨토시를 말하는 겁니다. 맥킨토시 운영체제에 사용하는 비압축 손실. 무손실 포맷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맥킨토시 OS에 사용하는 거고, WAV도 기존에 XP까지 제공을 했는데 윈도우 7부터는 웨이브 형태가 아닌 WMA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IBM,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IBM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자, 그래서 웨이브도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감상 스트리밍 기법으로 스트리밍 동영상 하면 아까 ASF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 실시간 오디오는 RA. 자, 그리고 미디는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는. 자, 전자악기 음악기기에 대한 표준이라는 거. 자, 이런 문제들도 과거에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미디에 대한 문제들은. 자, 이런 리얼 스트리밍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12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뭐 했어요? 조각 모음 같은 것도 괜찮겠죠. 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해라. 자, 전원 안 꺼도 되는 거 아까 뭐 있었죠? 핫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USB가 있었죠. USB. 다른 것들은 전원을 끄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우리 친구가 재부킹한다고 그러죠. 부킹이 아니라 재부팅. 부팅이란 뭐라고요? 컴퓨터를 껐다 킨다. 컴퓨터 오래 쓰려면 하루에 100번씩 껐다 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컴퓨터를 끌 때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하고, 뭐 나중에 프로그램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최적화 뭐 같은 거 있었죠? 조각 모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주기적으로 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12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앞서도 말씀드린 운영체제들입니다. 운영체제. 자, 윈도우 98, 뭐 XP, 7, 8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또는 뭐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만든 리눅스, 그 다음에 대형 시스템에 사용하는 유닉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시스템 말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엑셀, 한글 안 쓸 수 있죠. 엑셀, 나 엑셀 모르겠어. 엑셀 안 쓸래. 그럼 안 쓰면 돼요. 게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운영체제는 없다고 해서 안 쓸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안 켜지는데 어떻게 써요?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새로 개발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용 구동 소프트웨어. 즉,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경우도 가끔 보이는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어셈블러, 이런 언어 번역기들이 있죠. 이 두 개는 고급 언어를 번역하고 얘네들은 저급 언어를 번역한다. 각각의 번역기의 특징들도 있죠. 얘네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다.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대화식이다. 이런 거. 인터프리터는. 자, 그런 언어 번역기의 한 종류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펌웨어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아니다. 그래서 보통 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펌웨어에 해당해요. 펌웨어. 자, 그러면 기업 전산망에 사용되는 인사관리, 회계관리,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주로 그룹웨어라고 합니다. 그룹웨어. 기업 안에서 쓰는 것들을 그룹웨어라고 하고, 기업이나 기관, 단체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그룹웨어이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협력업체 간, 그러면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외부도 연결된다는 소리죠. 자, 인트라넷부터 한번 볼까요? 인트라넷. 자, 기업체, 연구소 등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인트라넷. 자, 그런데 기업 내부는 물론 기업 외부의 협력업체, 고객 간 정보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엑스트라넷입니다. 엑스트라넷. 자, 그래서 여기는 협력업체까지 들어갔으니까 인트라넷이 아닌 엑스트라넷으로 봐야 되고, 근거리통신망, 가까운 거리에 하나의 건물, 뭐 수키로 이내에 제한되어 있는 가장 작은 통신이죠. 그 다음에 원거리, 중간에 맨도 있었죠. 도시를, 그래서 랜보다는 맨이 크고 맨보다는 웬이 가장 크죠. 대륙, 국가를 연결하는 큰 통신망입니다. 자, 14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 2013년 1회 19번 문제 응용 문제도 한번 출제된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키보드 설정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제어판의 키보드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커말 2급이라든가 워드 프로세서 이런 자격증에서는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키보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키를 재입력하는 시간, 반복 속도, 뭐 반복 속도 테스트도 가능하죠. 커서 깜빡임. 자,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래요. 키, 키, 키 재입력, 키 반복 테스트, 커서. 그래서 커서. 키가 커서 뭐 하려나? 장대 높이뛰기 하려나? 농구선수가 되려나? 아무튼, 그래서 키 재입력, 키 반복 속도, 키 커서. 그래서 커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자, 컴퓨터 1급에서도 나오게 되네요. 자, 2012년 3회 때 5번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됐네요. 에이, 안 나온 게 아니네. 예전에 한번 나왔었네. 자, 2012년 5번 문제에서도 2012년 3회 5번 문제에서 동일하게 한번 출제가 됐었네요. 자, 제어판 키보드. 그래서 뭐 재입력, 반복 텍스트, 커서 깜빡임. 그래서 커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그림도 여기 있으니까 커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운영체제. 아까 우리가 윈도우 7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라고 그랬죠. 뭐 언어 번역기 이런 것들도 운영체제에 해당되고, 자, 운영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처리 프로그램과, 자,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 여기 나와 있네요. 처리와 제어로 나뉘어집니다. 처리와 제어로. 자, 운영체제는 크게 처리와 제어로 나눠지는데, 처리는 아까 언어 번역이 있다고 그랬죠. 언어 번역.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그 다음에 문제 중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중심.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개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제어에는 관리, 감시. 즉 이제 구별하는 문제도 과거에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운영체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거,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거. 그럼 우리는 제어에는 뭐가 있다? 감시 관리가 있다. 감시 관리. 뭐 그런 말이 안 들어가면 처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 자, 특히 인터프리터에 목적 프로그램이 없다. 뭐 대화식이다. 베이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런 거. 문제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런 것들이 뭐죠? 사용자의 편의를 해주는 게 서비스다. 그 다음에 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 파일의 입출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이 바이오스. 어디에 들어있다고? 롬 바이오스. 그 안에 롬은 읽기만 되는데 저장이 안 돼. 그래서 주변 장치의 내용들을 저장하려고 시모스를 별도로 둔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서비스 프로그램. 그래서 사용자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16번에는 3번이 되겠고, 17번 문제. 제어판의 네트워크 연결 공유센터에서 네트워크 설정 변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자, 네트워크 공유 및 센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변경이 있죠. 네트워크 설정 변경 중에서 자,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연결 설정, 자,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이 안에 들어가면 네 가지 연결 옵션이 있어요. 자, 먼저 인터넷의 연결, 새 네트워크의 설정, 회사의 연결, 전화 접속 연결 설정, 이런 거. 과거에 이런 문제들도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트워크 쪽 내용들이 좀 변하면서 안 나오다가 또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결 옵션으로는 뭐가 있다? 인터넷의 연결, 새 네트워크의, 회사의 전화 접속.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한번 외워보는 건 좀 어떨까요? 나 회사 새로 옮겼어. 우리 회사 인터넷에 한번 연결해봐. 들어와봐. 전화도 한번 해봐. 좋아.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냥 말이 안 돼도 좀 나름대로의 암기 비법을 좀 잘 연구하십시오. 나 회사 새로 옮겼어. 인터넷 전화 잘 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파일 폴더 공유. 파일 폴더 공유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대상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18번 문제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도 이제는 뭐 마르가 닳도록 봤을 것 같아요. 캐시 메모리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고 뭐 용어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PU 내부에 비휘발성 메모리. CPU 내부에 있는 건 맞아요. 자, 캐시 메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과거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다. 땡!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D램과 S램이 있는데 이 캐시 메모리는 S램으로 구성되며 휘발성이다. 비휘발성은 뭐예요? 롬이 비휘발성이고 램은 휘발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자, 휘발성이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히트율이 높을수록 좋다. 이런 밑줄 쳐진 내용들은 시험에 종종 한 번씩 나온 내용들입니다. 08년, 10년, 14년 이럴 때도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D램보다는 S램.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히트율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과 20번 문제는 윈도우 XP에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 XP하고 7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한두 문제 정답이 틀려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19번과 20번이 됩니다. 19번과 20번 문제에서는 XP에서는 제공되던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정답을 과거 XP로만 봤던 사람들은 정답을 잘못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폴더 옵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구의 폴더 옵션.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들도 일반 탭에서는 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뭐 같은 창에서 열 건지 새 창에서 열 건지, 보기에서는 숨겨진 파일을 열 건지, 뭐 그다음에 운영체제 파일을 숨길 건지 중요한 것들, 확장자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여기까지는 기존 XP와 동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색이 새로 생겼어요. 윈도우 7부터. XP에서는 여기가 연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근데 7부터는 연결 프로그램이 제어판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고 이 검색이 들어왔습니다. 자, 검색 2급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급에서도. 자,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 또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 어디에서?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을 검색하고 색인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름만 검색한다. 왜? 같이 내용까지 검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같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인된 위치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름과 내용만 검색하지만 색인되지 않은 곳에서 이름 또는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단 속도가 느려진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폴더, 부분적으로 일치, 자연어 검색, 그 다음에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함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거. 검색이 윈도우 7에서 새롭게 투현된 문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9번 문제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 과거에 파일 연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폴더 옵션에. 그런데 윈도우 7부터는 이 부분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한번 클릭해서 이거 어디 탭이었죠? 일반 탭. 일반 탭.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반 탭이었었죠. 일반 탭. 항상 파일 이름 내용 검색 대상에서 자, 여기 보시면 항상 파일 이름 내용 검색 속도가 느려질지언정 항상 검색할 수 있는 이거는 검색 탭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XP 기준으로 본다면 3번이 틀린 내용이 돼요. 3번이. 그런데 7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1번이 없어지고 3번이 추가가 됐으니까 1번이 틀린 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 20번 문제 역시 윈도우 XP와 7에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의 명령 프롬프트는 자, 보조 프로그램의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명령 프롬프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우리가 시작에다가 CMD를 쳐도 돼요. CMD, 커맨드의 약자 CMD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XP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Alt 엔터를 누르면 창이 커졌어요. 시커먼 덧수창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전체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윈도우 XP에서는 Alt 엔터를 누르면 속성도 되고 이렇게 창이 커지는 도수 창 전환도 됐었습니다. 즉 윈도우 XP에서는 속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자, 컴퓨터의 마우스 오른쪽 속성 있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자, 또는 선택을 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속성이 나옵니다. 자, 즉 과거의 XP에서는 Alt 엔터 기능으로 속성과 창전환 모두 가능하였으나 윈도우 7에서는 이 창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S-DOS 기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CMD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명령 프롬프트. 자, 텍스트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Alt 엔터를 이용하여 창을 전체 화면 모드로 확대하거나 과거의 XP에서는 됐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7도 되겠지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로 빠져나가서 되돌아올 때는 물론 여기 창을 닫아도 되고 여기다가 EXIT 이렇게 쳐도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XP하고 7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마지막 정기 기출 컴퓨터 일반 문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두 번째 과목 엑셀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